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44,000달러 지지를 받고 이제는 45,000달러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뒷심 강한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이 여기저기서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크립토 시장은 참 재미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 우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가 떨어질 때는 시장이 다 망할 것처럼 비관론이 쏟아지더니 시세가 이렇게 힘을 받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저기서 극단적인 긍정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마음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런던 하드포크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정도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것도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원래 모든 급등 뒤에는 조정이 있기 마련인데 운이 좋으면 단기 조정, 또 시장 상황이 꼬이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지금 과매수 상태여서 수치만 놓고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망은 좀 틀렸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지만 어쨌든 나름 차트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인프라 법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는 과세 대상을 누구로 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입법기관의 무질성 행태가 드러나고 있어서 SNS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고 꼭 알고 있어야 할 전망과 분석도 있습니다. 이슈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장중 45,000달러를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2,000달러 주변의 매물대를 얼마나 잘 소화하고 지지를 받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이거는 잘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5만 달러 정도까지는 돌파 시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상당히 강한 뒷심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투심 역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8월 8일 기준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도 횡보, 투심도 횡보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썼었는데 투심 역시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반가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시세도 투자자들의 투심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현직 트레이더면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로 불리는 미카엘 반데포페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42,000달러 저항을 제거하면서 앞으로는 랠리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추세와 관련해서 꽤 예리한 분석을 많이 내놨던 인물이어서 그런지 왠지 더 신뢰가 가는 것은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톡스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이자 비트코인의 초강세 랠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플랜 B는 스톡스 플로우 모델에 기반한 역사적 움직임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랠리가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곧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AMB 크립토는 플랜 B의 이 같은 전망에 대해서 전제 조건 몇 가지를 달았는데 우선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SOPR 지수가 1 이상의 움직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PR이 1보다 클수록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이익을 얻고 1보다 작으면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제도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하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최근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 승인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과
월가의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 제도권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낮아질 가능성보다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더 커진 상황입니다. 1번과 2번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역시 암호화폐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추세가 지속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곧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트코인 수요와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또 전통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 흐름을 나타낸다라는 점, 또 중국발 해시레이트 급감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 같은 상승 흐름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을 정도로 이더리움은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5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3,000달러를 넘어서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런던 하드포크 도입 이후 사흘 동안 12,002더 넘게 소각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자산 희소성 가치는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1분에 3.02더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이 아주 분명한 이유로 인해서 가격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전망이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사인 BK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켈리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통화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더리움은 런던 하드포크를 통해서 무제한 공급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크게 오른 만큼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분석가 야슈 골라는 주소 수익 비중이 90%를 넘을 때마다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발생했다. 이더리움의 RSI 지표도 현재 79로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수익 비중이 커진 데다가 과매수로 인해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시기가 괜찮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마치 나락으로 갈 것만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심란하게 만들었던 도치코인 역시 모처럼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8월 8일 오후 기준 도치코인은 바이낸스에서 0.27달러대에 거래되고 있고 업비트 기준으로는 30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비트의 거래 대금만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도이치코인이 밈코인이라고 욕을 먹을지언정 투자 대상으로서의 관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도치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강세 흐름과 동조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 6월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인 라켓쉬 우페드히에는 황소가 50일 단순 이동평균선인 SMA 이상으로 가격을 밀어붙이려고 유지한다면 더 강력한 랠리가 시작되면서 0.28달러를 넘어 0.33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0.18달러, 심지어 핵심 지지선인 0.15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도치코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기준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프라 법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의 중간 표결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종 통과의 관문까지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중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밤 표결은 없다. 핵심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놓고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분증명 방식의 코인에 대해서 업체들의 신고를 의무화하려고 했던 문구는 수정안을 통해서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모두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게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이 아닌 독특한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반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다소 엉터리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인프라법은 미국의 채굴업자나 D앱 개발업체, 디파이 업체 등의 광범위한 신고 의무를 두고 있어서 미국의 크립토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반발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름 법안 수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크립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의회와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국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재미있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이런 제목의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다라면서 민간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수단으로서의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주장의 근거를 자체적인 리서치 결과나 연구 분석이 아닌 외신 보도를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은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국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나름의 분석을 내놓으면서 외신보도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저런 기대감도 나오고 또 지난 몇 달 동안의 절망감을 보상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탈중앙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화 기관의 모습을 보면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장이 활기를 띠는 모습 자체가 이런 답답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